직면을 할 때마다 저도 어떻게 그렇게 국민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순간순간의 인기에 집착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매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는 단순한 산업화가 아니라 가히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울 만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업에 있을 때 많은 외국에 있는 기업인들과 만나서 다른 나라들의 산업 현장을 가봤지만 똑같이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어떤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자기의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의 기업들을 가지고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세계 속을 호령하는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 자체의 자본을 축적했다는 그것을 수십 년 만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정도로 내 새끼들 나라 이래 좆되게 만들어 놓고는 나가 나불나불 거려간다 가지고 하나 주세요. 뭐 이거? 박정희 대통령 모습 누가 세마트골 4,700킬 박았다. 좀 박어 저기 해주세요. 당연히. 빠졌잖아 저 새끼들 저는 유명하였던 거예요? 예. 예. 여기요. 충북이요? 충북. 예. 우리 잘못이 아니야 아직 안 끝났나 봐요. 네. 지금 이현주 씨야. 아. 잘한다고 아니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낸 위대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 생각합니다. 공자는 그 산업화의 그늘을 비판합니다. 노동인권이 침해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아시다시피 서구 선진국의 산업혁명이 있었지만 그때도 그 산업혁명의 그늘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산업혁명을 두고 그 그늘이 있었다고 해서 산업혁명의 공을 평가하거나 산업혁명 자체를 비난하고 깎아내리지 맞아요. 이거는 아니지 진짜. 조용히 조용해요. 박정희 시대 산업혁명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의 진보와 정치 사회적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바보가 어딨어. 가만히 있어요. 들어. 사장이 되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코리안 드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아니라 가재와 붕어, 개처럼 살자는 그런 시대에 저 같은 젊은 정치인들은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개천에서 수많은 용이 나던 다양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였고 물적 폭력을 통해서 결국 국민들을 빈곤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오게 한 원인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혁신가요, 이노베이터였습니다. 40대 젊은 나이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우고자 동료들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9년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역사적 해석이 있지만 그 젊은 장교들이 나라를 위한 뜨거운 마음에서 국민들의 많은 환호를 받으면서 일어났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산업혁명을 이루고 우리를 여기까지 발전시켰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건국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미성숙기, 우리나라 안팎의 위협과 혼란 속에 국가 발전 단계를 산업화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수호라는 역사적 사명을
당신께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훌륭히 해내었습니다. 그 어떤 누가 이런 역사적 발전 단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작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며 담대하고 강하게 앞으로 전진한 당신의 족적을 따라가면서 가난하고 힘없던 대한민국 국민이 길을 펴고 살아가게 하고자 했던 당신의 그 뜨거운 국민들에 대한 한없는 애정을 느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작금의 이 정치 현실을 보면서 작은 인기에 연연하고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지금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작아지고 부끄럽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또 다른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활력을 잃은 경제, 불안한 안보, 출구 없는 북핵 문제, 극심한 국민 분열. 이대로면 당신이 사랑했던 대한민국은 결국 추락하고 말 것이라는 모골이 송연한 위기감이 감돕니다. 내가 만들었잖아. 한국 곳에는 건국과 산업화 등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87년 이후 이전 세대가 만들어온 자산을 소비하면서 그 기득권에 안주해 오기만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들어온 그 새로운 시대를 그 혁신을 이룰 생각을 하지 않고 과거의 기득권에 안주해 오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듯한 포장의 수가 진실을 외면하고 가짜뉴스에 속아서 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끌려다닌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음과 단절해야 할 것이라고 깊이 성찰합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께서 위대한 혁신가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듯이 이제 다시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통해서 분열과 증오, 체제 혼란의 탈진 시대를 조언하고 시대 교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후배들이 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줄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후세들에게 더 깊이 널리 사랑받을 것입니다. 우리 40대 이하의 젊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더 젊은 더 후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새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께서 꿈꾸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그리고 강한 나라 우리가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당신의 위대함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함께 해낼 것입니다. 대통령님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원식 전 합천정책연구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정숙하게 추도식 진행에 있어서 함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의원 박정희 대통령님, 오늘은 당신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저는 육군 사관학교 3학년 생도였습니다. 저희들이 기보를 들은 것은 10월 27일 아침 기상하고 난 뒤였습니다.
충격과 슬픔에 망연자실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지만 생도가 제6사 동기생이었기에 당신은 대통령이시기에 앞서 아버지 싶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더했습니다. 썰기 통해서 장미꽃이 피겠는가. 1955년 유엔 한국재건위원회 특별조사단장 벵가릴 메논이 한마디입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 같다고 제목에 조롱 섞인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우리는 장미꽃을 넘어 기적이란 꽃을 피웠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여명 잠에서 깬 대한민국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땐 누구도 박정희란 자그마한 군인이 5천년 민족사에 가장 위대한 성취를 가져다줄 초인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기적이란 꽃의 씨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18년 후 이 위대한 초인은 나타났을 때처럼 갑작스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귀한 선물을 주고 간 산타클로스처럼 세상을 근사하게 바꿔놓고 말없이 떠나셨습니다. 말과 글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과 함께 당신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뭐가 그리 바쁘셨기에 그토록 사랑하셨던 국민과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저희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드리기 전에 서둘러 떠나셨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희는 그때 못 드린 감사 인사를 당신의 발자취를 더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5.16은 누가 뭐래도 문명사적 관점에서 위대한 혁명입니다. 5천년 넘은 문명을 마감하고 산업화 시대를 연 한국판 산업혁명과 생산성 혁명이었기 때문입니다. 60년대 초중반 가전 어려움을 딛고 그런대로 순항하던 우리에게 60년대 말 안보와 경제 모든 면에서 완벽 폭풍이 닥쳤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당신의 위대한 결단과 대안이 빛을 발했습니다. 먼저 안보면에서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1969년 초 심한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그해 7월 괌에서 유명한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가 조약을 지키고 해구산은 제공하겠지만 아시아에선 월남과 같은 대규모 전쟁에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만과 월남을 버렸고 우리 땅에선 미 7사단을 철수시켰습니다. 더구나 1977년 취임한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한수를 떴어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해 에치슨 라인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김일성은 1962년 말에 전인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라는 4대 군사 노선을 천명했습니다. 한반도 척화를 위한 전쟁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월명의 공산화 전략을 본떠 6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무장공비 침투와 지하당 구축에 열을 올렸습니다. 특히 1968년에는 11 청와대 기습을 비롯해 300여의 도발에 무려 1000여 명의 무장공비를 침투시켰습니다. 간첩 김종태를 난파해 통일혁명당을 조직했으나 다행히 발각돼 158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경제도 강력한 쓰나미가 밀어 닥쳤습니다. 1971년 8월 15일 미국은 달러의 금태한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닉슨 닥터린이 아시아 지역 안보에 큰 충격을 줬다면 금태한 중지는 전 세계의 경제를 뒤흔드는 핵폭탄이었습니다.
수출주도 개방 경제의 걸음마를 시작하던 우리 경제가 받은 충격은 그 어느 나라보다 컸습니다. 더구나 당시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연 수백 %의 고리로 사채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있어 빈사 상태였습니다. 1973년 1차 석유 위기에 이어 설상가상 1979년 2차 석유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배럴당 2.6달러였던 유가가 6년 만에 무려 16배인 4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신은 이런 거센 도전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자주국방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군 현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율곡계획을 만들어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하고 방위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수도권 사수와 북진계획이 포함된 독자적인 작전계획도 만들었습니다. 당시 유엔군 사령부 작전계획은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결기에 놀란 유엔군 사령부는 결국 이를 수용해 작전계획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전시 한미연합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하고 향토예비군과 학도옥단을 창설해 명실상부한 국가 총력전 태세를 구축했습니다. 나아가 핵개발이란 승부수로 주한미군 철수를 백지화시켰고 연합군 사령부 창설이라는 멋진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해체 직전의 한미동맹을 오히려 더 튼튼하게 역전시킨 것은 당신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국군 현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둘러 중화공업을 육성했습니다. 사채 동결 조치로 현대적 자본시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자본이라는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자 중화공업대국 대한민국 신화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닥친 석유위기는 중동 진출이라 하는 묘수로 화려한 반전을 일궈냈습니다. 가난한 농업국가가 부유한 중화공업대국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고 먹먹한 꿈같은 시절을 당신은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당시 위기는 오늘날보다 규모와 강도 면에서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더 위험하다고 느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는 위대한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가 계셨고 지금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목숨 바쳐 물려주신 유산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 나태, 비겁,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3년 전 좌익들의 선동으로 시작된 촛불이 법치를 태워 자유민주주의가 휘청되니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인민민주주의가 이제 아예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민주화 깃발 아래 성장보다는 분배가 우선이라고 호의롭게 외치다가 둘 다 망가졌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경제 체력마저 사라져갑니다. 매표성 예산은 건전한 재정과 건전한 국민 정신을 뿌리채 허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파멸을 향해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유물이 된 줄 알았던 냉전은 좀비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과거 미소냉전의 주무대는 유럽이었으나 지금 미중 신냉전의 주무대는 동북아입니다. 북한 핵무장과 미국 우선주의마저 겹치니 한 발만 헛디뎌도 천길 낭떠러집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권은 한미일 자유동맹을 파괴하고 민족 공조와 북중로와 함께 하겠다고 안달입니다. 마지막 생명선인 국방마저 허물고 있으니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겠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하시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부국 강등의 토대를 닦으신 위대한 대한민국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중간은 장대했는데 이제 잘못하면 그 끝은 참담하게 될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이 제2의 박정희라는 천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에서 천사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사가 돼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는 함께 기적을 만든 생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겁과 나태를 벗어던지고 그때의 찬란한 기억만 되살리면 우리 모두 제2의 박정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의 위험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이 아직도 많은 국민이 어리석어 성큼다고운 파멸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소명을 다하시고 영면하신 당신께 참으로 염치 없는 청을 해야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저희를 깨우쳐 주십시오. 저희에게 당신의 용기와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를 멈추게 하고 성장 신화를 다시 쓰게 해 주십시오. 자유통일을 이뤄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압록강의 기적을 만들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의 비전을 갖게 해 주십시오. 위대한 초인 박정희 대통령님 일어나십시오. 저희를 당신의 분신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한없는 고마움과 함께 다시 간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 처지를 구워 살피소서. 대한민국 수 예비역 장선당 예비역 육군중장 신은식 올림. 다음은 이해란 자유팀 의원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해. 까마귀 고기 먹는 차고 싶지나 뭐 그렇지 못하냐.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저는 북한에서 출생하여 성장했고 북한에서 김일성 유족을 답사하는 열차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이 서거하셨다는 비보를 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박정희 대통령님을 추모하는 추도사를 올리게 되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떠나가신 지 벌써 40년이 되었군요. 그동안 대내외의 불순분자들과 적대 세력들은 박정희 대통령님을 폄훼하고 대통령님께서 이루어내신 대한민국의 기적과 번영의 위대한 역사를 덮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조국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쌓아 올리신 위대한 군자탑은 더욱더 광명한 빛을 뿜으며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등대로 자리 잡고 있고 전 세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빛나는 모범이 되고 있음을 고백하며 너무나도 일찍이 세상을 하직하신 대통령님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의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님, 당신께서 계심으로 하여 대한민국은 수천 년을 내려오던 가난의 굴레를 벗고 풍요와 번영의 상징, 잘 사는 나라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대한 리더십이 대한민국을 10대 선진국 대열에 올려 세웠고 북한 주민들에게 언제인가는 김씨 공산주의 봉건노의 왕조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처럼 풍요롭고 번영하는 나라에 살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식량 배급이라는 노예적 수단을 통해 주민들의 자조정신을 말살하고 자기 책임이 아닌 국가에 의존하는 노예로 만들고 있을 때 위대한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분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창시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기 책임과 자조 정신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대통령님의 위대한 리더십 아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신념과 확신을 갖고 노력한 결과 지금은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위대한 유산인 새마을 운동이 전 세계의 발전도상 나라들에게 성공적 경제 성장의 모델이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위대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굶주림의 대명사였던 보릿고개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고 지금은 전 국민이 다이어트에 열광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15조 원 이상이나 쏟아져 나오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풍요로운 나라로 알려지게 된 것은 명실공히 대통령님의 천리해안과 위대한 추진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저희 탈북민들은 대통령님을 무한히 존경하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입만 열면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을 떠들었지만 북한의 경제는 현재 성냥같이 한 개도 제대로 못 만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후진국으로 전락했고 수백만이 굶어 죽는 지상에 존재하는 지역을 만들었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을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의 기초 위에 확고히 올려세워 풍요롭고 번영하는 선진국으로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치, 민주화 유공자, 민주화 투사라고 나서는 사익 세력에 의해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 있고 박정희 대통령님을 독재자로 폄훼하고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민주화의 진정한 기초를 놓으시고 민주화를 완성시켜 주신 분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님과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박정희 정권 하에 일으킨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야말로 2차 세계대전 후 인류가 이룩한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박정희 대통령님의 리더십 아래 쟁취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경제 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기초이자 민주화 그 자체라고 확신합니다.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 박사도 민주화는 산업화가 끝나야 가능한 것이고 자유는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제한되어야 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매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박정희 시대에 진행되었던 독재라고 말하는 민주화의 탈을 쓴 좌파들이 떠드는 독재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탈북자로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일생을 돌이켜보며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말 지도자복이 있어서 오늘과 같은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박정희 대통령님과 같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고 김일성과 같이 공산주의 봉건 왕조의 깡패 지도자를 만난 북한 주민들이 너무나도 불쌍하다는 생각에 분노와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은 적수공권으로 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막아낸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기에 한국은 공산권의 마지노선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지적했고 영국의 수상 제임스 켈러하는 남한은 공산통일하려는 소련의 계획이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좌절되었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마저도 박정희 대통령은 나의 모델이라고 말했으며 싱가포르의 이칸유 총리는 많은 지도자들과 달리 박정희 대통령은 여론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자신의 정력을 오로지 일하는 데만 집중하고 평가는 역사에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눈앞의 현실에만 집착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일념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오늘과 같은 풍요와 번영의 토대에 올려 세울 수 있는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이라도 이처럼 위대한 지도자를 모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업적을 받들어 더욱더 위대하고 번영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굴곡진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반체제, 반자유 세력들은 끊임없이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왜곡된 선전과 선동을 일삼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유신독재, 개발독재라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님의 집권기인 60년대와 70년대는 공산주의 광풍으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었고 사회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에서는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참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북한에서는 인간개조, 사회개조의 기치 아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숙청을 감행했고 북한의 경제는 급격하게 내리막길에 들어서 일상하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득세하는 국진 좌파의 위험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안전하게 벗어나고 오늘과 같은 놀라운 경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무한한 애국, 애족의 리더십과 해안에 의한 것이며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고 함께 달려오신 우리 대한민국의 선배 세대의 고귀한 헌신이 이루어낸 아름다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신 지 4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은 공산화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박정희 리더십과 박정희 애국 애족의 사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애국자, 위대한 실천가였던 박정희 대통령님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보내주셨던 선물이었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님과 유경수 여사님, 미안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용호에 머물러 계십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하늘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보시는 것을 멈추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너무나도 10년을 비춰드리고 있지만 편히 쉬시기를 바라면서 수사를 마칩니다. 2019년 10월 26일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탈북자 이해란 원입니다.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상준시하신 말씀을 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썩었어. 아이가 이거 용서해야지. 아 그래 내가 아니 나경이 나 빨고 있었거든. 죽은 줄 알아? 모든 사람이 대통령께서 생존시 하신 말씀을 보면 단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불교 방송국 합창단이 군악대 반주에 맞춰 수도가 또 박정희 대통령 연전회를 합창하겠습니다.